안녕하세요. 강태훈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한 이제 백엔드 개발자 강태훈입니다. 돌아보면은 다 다양한 여러 도메인의 회사를 다녔는데요. 뭐 검색이나 뭐 게임, 그리고 뭐 광고, 뭐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뭐 최근엔 커머스까지 뭐 이외에도 지금 생각나지 않는 여러 도메인들의 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소프트웨어와 실제 세상을 연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실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면서도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룩스라는 자율주행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율주행이 잘못될 수도 있었고, 엠바크 트럭이라는 회사도 연결이 끊기면 뭐 트럭의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나중에 고치면 되지라는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고를 때 제 기준은 점점 단순해졌어요.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또 내가 배울 게 있는가, 타이틀이나 연봉보다는 그 두 가지만 봤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타지에서 뭐 타국에서 살거나 했을 때는 그 현재 문화와 살아가는 법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배워야만 제가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몰라야 배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늘 무언가 도전을 찾긴 했었죠. 언제라도 제가 실리콘밸리를 꿈꿨던 적은 없어요. 그냥 우연히 가게 됐어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뭐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가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곳이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제가 뭐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건 시니어 엔지니어가 매니저가 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그게 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는 뭐 연차가 차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팀장이 되거나 매니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었는데, 승진은 하긴 했지만 그런 압박감이 뭐 자유롭지만 않았어요. 이런 매니저로서도 성장하고 싶지만 동시에 또 실무의 능력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버라는 회사나 죽스라는 회사 같은 곳에서는 그 시니어 IC 트랙이 매니저 트랙하고 거의 동등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코드에 손을 대면서 동시에 회사 전체 기술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리더랑 뭐 실무자 사이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진심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내 현재 직함에 주어진 것보다 그 문제의 크기가 더 크냐,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문제의 크기일 수도 있고 내가 풀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고 도전적이어야 된다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흥미를 쫓으려고 했어요. 라프렉스라는 회사에 온 것도 우리 회사가 풀고 있는 문제나 우리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흥미로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움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나 자신을 설득했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게 힘들면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하는 일에 흥미를 계속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라프렉스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4050을 타겟으로 하는 앱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쇼핑 앱인 줄 알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백만 월간 사용자가 있고, 저희가 뭐 누적 거래액이 조 단위이고, 입점 브랜드는 수천 개, 그리고 대부분의 홈쇼핑사가 연동되어 있고, 아주 큰 대형 홈쇼핑을 인수한다는 그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패션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도 뭐 뷰티, 리빙, 식품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라프렉스가 뭐 초기 스타트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대기업도 아닌 까다로운 구간에 있는 회사였어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간이거든요. 중견 플랫폼의 복잡도를 감당하면서 또 동시에 스타트업의 속도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구간, 가장 까다롭지만 가장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프렉스의 현 상황이고, 풀고 싶은 문제, 빠른 의사결정, 배울 수 있는 환경,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 찾아온 기준이 여기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
무언가 길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 큰 도전들을 앞에 세워놓고 있는 회사이잖아요. 큰 도전이 저한테 흥미로워요. 사실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라프랩스의 현재 인프라가 그 비즈니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게 뭐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좀 뒤로 밀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풀고 싶은 건 시스템 사이에 그 약속을 좀 강하게 엄격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좀 자유롭게 빠르게만 성장을 했다라면은 이제 빠른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조직에서 서비스들이 서로 약속한 그 인터페이스 위에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모호하면 서로 간에 이제 작은 변경이나 있을 때 이제 다른 팀 작업을 깨트리게 돼요. 서로가 조심하느라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약속을 정해야 돼요. 특히나 제가 커머스 플랫폼 팀에 있으니까 결제나 정산처럼 정확성이 양보되면 안 되는 영역에서 더욱 그렇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시스템 간의 약속을 엄격하게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는 건 이제 데이터의 플랫폼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상품 데이터를 좀 플랫폼화하고 싶어요. 상품은 거의 모든 팀의 교차점에 있어요. 셀러가 상품을 등록하고 커머스가 이것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검색, 추천, 광고 거의 모두 이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죠. 이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 데이터의 품질이 흔들리면 모든 팀이 각자 맡은 문제와 계속 씨름하게 되죠.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쇼피파이 같은 회사가 공통적으로 이런 상품 플랫폼을 인프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이유도 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생각났고요. 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사실 화려하진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커머스 회사에서 일반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잘 풀려 있어야 이 위에서 다른 팀들이 빠르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라프랩스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커머스 플랫폼을 예로 들면은 회색 영역이 많이 있어요. 조직을 보면은 커머스 말고도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의 코드를 만지고 있거든요. 이 하나의 코드를 만지는 데 있어서 규칙이 없어서 서로 간의 영역을 좀 넘어서고 있어요. 넘어서는 건 물론 오너십 관점에서 좋지만 그런 것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 혼란을 줄여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관점입니다. 뭐 철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관점이 달라진 거지. 굉장히 신중한 시점이에요.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이제 점점 커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만드는 임팩트 또는 우리 모든 구성원이 만드는 임팩트가 한 사람의 손을 떠나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니어 코드가 한 번 짠 코드를 잘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이제 팀이 지속적으로 잘 짜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에요. 코드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팀의 습관으로 남기는 일이 훨씬 어렵고 그리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라프랩스에서 뭐 커머스 플랫폼 팀을 이끌고 있지만 이 팀에만 머무르지 않으려 그래요. 우리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뭐 여기 설계 리뷰라든지 뭐 코드 리뷰, 그리고 원온원에서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조직 전체 엔지니어링 문화가 만들어질 때 기여하고 싶고, 실리콘밸리에서 뭐 좋은 조직들이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을 우리 한국 조직, 라프랩스라는 조직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식할지, 뭐 이게 제가 매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타이틀이 아니라 풀게 될 문제의 종류로 여러분 자리를 고르라는 거예요. 같은 시니어 엔지니어 자리라도 어떤 회사는 그 운영이나 유지 보수가 메인이고 어떤 회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일이 메인이에요. 면접 때 또는 뭐 우리가 그 구직 공고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면접 때 뭐 제가 입사하면 첫 6개월간 하게 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보다는 적당한 결핍이 있는 곳을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모든 게 완벽하면은 사실은 뭐 시니어나 주니어나 들어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무언가 부족해야 그걸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내가 알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기회가 된다라면 그 회사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 부족함을 인정하는 곳, 그런 곳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라포랩스를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주니어라고 또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서 따라가야 될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흥미로웠던가, 재밌었던가 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긴장감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흥미로운 도전을 찾고 있고 결핍을 느끼고 계시다면 라포랩스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어마어마한 흥미로운 도전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